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학습한 보험료와 관련한 개념을 정리하기 위하여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학습한 해상보험료를 정리 및 복습하기 위하여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해상보험계약에서 해상보험료를 지불할 당사자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세요. 1. 피보험자, 2. 보험자, 3. 피보험자 및 보험자, 4.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 자, 앞에서 보험료를 지불할 당사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중개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답은 1번 피보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해상보험료의 법률적 의미를 잘 설명한 것은, 자, 앞에서 해상보험료의 법률적 의미와 경제적 의미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해상보험료의 법률적 의미를 잘 설명하는 것은 바로 유가약인이라 했습니다. Valuable Consideration이라고 해서, 즉 해상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보험료 지급과 보험자의 손해보상이 반대급부로서 약속된다고 했습니다. 생산 원가나 판매 가격 등은 모두 보험료의 경제적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추정보험 가액은 300만원이고 연간 이자율은 100분의 2, 즉 2%이고 보험 가입 희망자 수는 100명입니다. 경상경비, 안전정리금 등은 5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계산해보면 각각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추정보험 가액이 300만원이고 연간 이자율이 100분의 2이므로 적어도 순보험료에 해당하는 소위 보상기금으로 600만원을 준비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가입자 100명으로 나누게 되면 1인당 6만원씩 부담하게 되고, 그리고 경상경비, 안전정리금 등이 50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100명으로 나누게 되면 5천원 꼴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즉 순보험료는 6만원이 되고 부가보험료는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순보험료 6만원 정답이 없습니다. 전부 다 틀렸죠. 전부 오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을 하자면 순보험료 6만원, 부가보험료 5천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험자의 축적된 경험에 의해 구해진 요율을 표현한 것은, 즉 보험자의 축적된 요율, 앞에서 주로 영국의 로이즈 보험조합처럼 재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그 로이즈 보험조합에서 자기들의 오랜 경험과 영감, 이와 같은 축적된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을 판단요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판단요율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협정요율제도의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자, 협정요율제도의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협정요율제도라는 것은 보험자의 어떤 독립적인 요율이 아니라 소위 정해진 요율에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보험요율 제도는
보험자 간의 경쟁을 억제하는 것이므로 어떻게 보면은 보험 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자유요율 제도의 보험자 간의 상호 경쟁, 보험료 덤핑, 그 다음에 보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없겠죠. 왜냐하면 자율 제도여야지만이 보다 경영의 쇄신 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정보험료율 제도의 장점으로서는 보험 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6번, 저가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저가보험료율의 경우에서는 화물의 종류나 그 다음 운송 선박이나 또는 운송 항로 또 보험 조건 등이 해상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선장명은 아무런 관계가 없죠. 특히 선장은 전부 선장으로서의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선장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오늘날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과거 선장의 실력에 따라서 항해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선장에 따른 요율이 차이가 나는 적이 있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영향이 전혀 없으므로 저가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선장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번, 협회 성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 선박의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협회 성급약관 학습 중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기계력에 의한 자항 능력, 이 자항 능력이라 하면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동력선. 그래서 이와 같은 자항 능력을 지니는 철선일 것 맞습니다. 그 다음 10대 선박 가운데 하나를 취득해야 될 것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설령이 선박의 나이죠. 쉽게 말하면 그 선령이 20년 이하일 것. 앞에서 15년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정지선의 경우에는 선령이 25년 이하일 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정지선 선박의 경우에서는 컨테이너선이 위주가 되고 또 대형 선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설사 선령이 15년을 넘더라도 선박의 적격 선박의 요건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설령이 15년 이하일 것을 적격 선박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마지막 8번 문제로서 총 보험료 중에서 이미 지나간 보험기한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보험료를 표현하는 것은, 자, 지나갔기 때문에 경과라 그랬죠. 그래서 이 경과 보험료는 보험자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아직 경과되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는 미경과 보험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험자의 부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경과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상 보험료에 관한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